아이템을 잘 고르는 것만으로 사업 실력이 아예 없어도 실패 확률이 반으로 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아이템을 잘못 고르면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도 정말 힘들게 하다가 사업을 포기하는 일도 많아요. 오늘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실패 확률을 반으로 줄일 수 있으니까 한번 끝까지 들어볼까요? 이 4가지 기준은 제가 이번에 새롭게 창업을 할 때 제가 저를 위해서 한번 세워본 기준이에요. 원래 제가 메모장에 혼자 써둔 건데 여러분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이 내용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 4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는 1대1만 혹은 10대1천. 두 번째는 가장 잘 팔리는 제품보다 2가지가 나을 것. 셋째는 무엇을 팔 것인가 만큼 어떻게 어디에서 팔 것인가. 넷째는 판매가가 원가의 3배 이상인 아이템을 고를 것. 1개를 10,000명한테 팔 건지 10개를 1000명한테 팔 건지. 식당 같은 데 가면 엄청 맛있어서 막 줄 서는 집 있잖아요. 3대째 내려오는 무슨 맛집 이런 데는 메뉴가 1개 아니면 2개, 이 음식 하면 여기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당들처럼 아이템을 똑같이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제품을 1등을 한다 또는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가격대에서는 가성비가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든다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제품은 직접 제조를 해야 되는데 최고의 가성비를 내게 하려면 제조뿐만 아니라 어떤 원료와 어떤 디자인과 어떤 사용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다 직접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러한 원리로 만들어주세요라는 공장에 넣을 수 있는 정도로는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을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다라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이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10명, 100명한테 팔면 매출이 안 나오잖아요. 전 국민이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수록 유리하겠죠. 모두가 사용하는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칫솔이라던가 물티슈라던가 마스크 같은 것들이 전 국민이 사용하는 제품이 되겠죠. 3분의 매트리스인데 매트리스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종류가 좀 늘었죠. 매트리스가 2가지가 있고 베개 하나, 방수 커버가 있고 바디필로우, 토퍼 있고 풀매트, 프레임, 베개, 시트, 이불, 침대와 관련된 용품들만 몇 개 있고 리뷰 수를 보면 매트리스의 리뷰가 다 모여있죠. 그러니까 매트리스 하나의 제품을 주력으로 밀고 있는 브랜드예요. 매출은 연간 15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리뷰가 이제 3,000개 정도가 쌓여있는데 리뷰를 보통 잘 안 쓴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 굉장히 리뷰가 많죠. 그리고 3분의 1이 상세 페이지를 굉장히 잘 만들어요. 굵은 폰트와 심플한 메시지 이거를 다 읽지는 않죠. 아, 고객이 만족하고 있구나 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아, 개발했구나 이런 숫자들을 보면서 열심히 개발하는구나,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한다, 과학적으로 접근하는구나. 이것을 모두 읽는 소비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인상만 받을 거예요. 사람들이 만족하는구나 여기까지 보고 아, 나한테 필요한 거 사이즈 뭐뭐 있고 별 5개 리뷰가 참 많다 이런 거 느끼고 그러겠죠. 제가 회색 마스크를 검색하다가 알게 된 케이스인데 판매한 지 얼마 안 된 업체인 것 같아요. 이분이 대표님인 것 같은데 혹시 리뷰가 3,000개가 쌓여있고 상세 페이지가 참 잘 만들어져 있죠. 컬러가 참 많고 열심히 만들었고 후기가 참 좋구나 이런 인상을 받죠.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구매로 이어져요. 이 샵도 마스크밖에 안 팔아요. 제품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마스크밖에 없어요. 근데 마스크를 굉장히 정성 들여서 개발을 해서 잘 팔고 있는 걸로 보이죠? 빅파워 등급인데 빅파워 하려면 여기로 몇 억치 팔고 있을 거예요. 시장에 좀 늦게 진입한 편인데 특히 여자들이 원하는 포인트, 이런 베이지 컬러라든지 원단이 좀 더 부드럽고 자극이 덜하고, 그리고 이분이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사장님이 직접 착용샷을 해서 조금 더 믿음이 가죠. 이분이 10년, 20년 동안 마스크 전문가였고 이러진 않겠죠. 그냥 코로나 이후로 마스크를 끼다 보니까 마스크를 좀 개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착안을 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이런 귀여운 캐릭터를 가지고 기억에 잘 남게 만들었고, 리뷰를 보면 최신순으로 정렬을 해봐도 전반적으로 리뷰가 좋은 편이에요. 이 정도로만 사람들이 원하는 포인트로 만들어줘도 잘 판매할 수 있다는 거. 빅파워 등급이 4천만 원에서 6억 원 미만인 경우 연매출이 이 정도 사이만 돼도 진짜 성공인 거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10대 1000인데 10개의 제품으로 1000명한테 파는 거. 우리가 쇼핑을 할 때 회색 마스크 검색을 해서 샵을 가면 장바구니 담잖아요. 장바구니로 바로 이동을 하는 경우보다 샵을 가서 묶음 배송해서 더 살 게 있나라고 구경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타깝게도 별로 더 살 게 없어요. 마스크만 사고 바로 나가게 되고 내가 제품을 개발하기보다는 사입을 해가지고 여러 개를 진열을 해놓으면 그 중에 하나 때문에 사러 왔다가도 다른 걸 보고 또 추가 구매를 할 수가 있죠. 이 방식은 1000명 정도의 고정 고객을 확보해서 반복 매출을 일으키는 방식인데 내가 어떤 제품을 출시해도 사줄 고객이 1000명이 되게 만들면 돼요. 이런 구조를 만들려면 SNS 플레이를 좀 해야 되는데 제품에 대한 세일즈보다는 일상, 생각, 루틴, 자기 관리 방법 등 자신에 대한 내용을 80% 이상 채워서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판매 활동의 비중은 최소한 줄여서 20% 미만으로 가져가세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인플루언서가 공동구매를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믿기 어렵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고객들이 사람에 대한 믿음과 인간관계에 대한 동기로 효과가 없는 줄을 알면서도 이러한 인플루언서의 제품을 구매합니다. 근데 여러분이라고 해서 그런 인플루언서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저는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인플루언서를 봤는데 평범했던 사람들이 인플루언서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많이 지켜봤잖아요. 실제로 만나보면 굉장히 평범한 직장인들이 되게 많아요. SNS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꾸며진 사람에 대한 믿음은 온라인 공간에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마케팅 도구예요. 자본이 없는 상태로 온라인에서 뭔가를 팔고 싶을 때에는 이 방법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초기 비용이 들지 않고 한번 팔로워를 확보하고 나면 계속해서 무료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2017년에 레깅스 개발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미 안다르, 잭시믹스, 뮬러웨어 세 브랜드가 몇백억 이상씩 매출을 올리고 있었어요. 냉정하게 따지면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빈틈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 진입을 했던 거고 저와 같은 시각을 가진 소비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론칭을 하고 나서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할 수는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는 제가 제일 먼저 사용했던 양면 하이게이지 원단은 큰 브랜드들도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해서 시장의 대세가 되었어요.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브랜드들이 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기존 제품에서 한두 가지를 개선을 하는 거예요. 대여섯 가지를 개선하면 소비자들의 눈높이에서 너무 동떨어져서 공감대가 떨어져요. 기능을 개선하면서 가격도 내리던지 디자인을 개선하면서 편리함을 높이던지 만약에 여러분이 소비자의 기존 관성을 깨뜨릴 만큼 강력한 변화를 줄 수 없다면 평범한 변화를 두 가지 만 줘도 소비자의 마음은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팔려는 제품을 검색했을 때 지금 1등하는 제품이 뭔지를 보고 그 제품보다 두 가지 장점을 더 가지는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찾는 고객들을 뺏어오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마스크를 판다고 생각하고 저의 경쟁자를 이제 고래 마스크를 예로 들어서 해볼게요. 이제 저한테 고래 마스크를 이기는 제품을 만들라는 미션이 주어졌어요. 바로 보이는 고래 마스크의 문제는 가격과 컬러예요. 50매에 9,900원이면 한 매에 200원이잖아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입장에서 좋은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50매에 4,000원짜리도 있는데 가격 차이가 2배가 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비싸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이게 매일 쓰는 거다 보니까 저는 70매에 9,900원 컬러를 어떤 컬러를 가지고 있냐면 베이비 핑크, 연브라, 모카 베이지, 진 베이지, 연 베이지, 그레이 컬러. 이런 거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스우파에 나올 것 같은 센 언니들 타겟으로 핫핑크, 진보라, 파랑, 쨍한 컬러 이렇게 해볼게요. 고래 마스크의 기존 컬러를 모두 출시할 거예요. 고래 마스크를 원래 쓰던 사람들도 우리 걸 보고 솔깃하겠죠. 컬러가 더 많고 싸잖아요. 고래 마스크를 찾는 분들이 우리 마스크를 찾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이름을 돌고래 마스크로 하고 광고를 고래 마스크에 띄워볼게요. 네이버 검색 광고인데 고래 마스크 가격을 볼게요. 키워드 가격을 볼게요. 자, 모바일 1등은 790원이고요. PC 1등은 720원이에요. 네이버에서 고래 마스크를 검색했을 때 고래 마스크보다 상단에 돌고래 마스크를 노출하려면 한 800원 정도로 입찰가를 정하면 고래 마스크보다 상단에 노출이 되고 대신에 우리는 고래 마스크보다 훨씬 저렴하고 더 컬러가 많고 똑같은 원단이다 라고 하면 고래 마스크의 수요를 뺏어올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아주 양아치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제품보다 2가지가 나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혹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고래 마스크에서 옮겨가는 사람이 많진 않을 수도 있어요. 컬러까지 더 많다라고 하면 그동안 컬러가 적은 것이 불만이었는데 이번에 한번 사볼까? 가격도 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객이 돌고래 마스크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제품을 새롭게 구상하실 때에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어 상품을 만드실 건 아니잖아요. 있는 제품을 조금 꼬아서 새롭게 만드실 건데 현재 그 카테고리에서 반응이 좋은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에서 이러한 요소들 중에 2가지 정도를 더 낮게 만들어서 그 제품을 사고 있는 분들이 우리 제품 발견했을 때 살 수밖에 없게 만들면 노출만 하면 판매량이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3번째는 무엇을 팔 것인가 만큼 어떻게 어디에서 팔 것인가를 고민할 것. 아이템을 고민한다는 게 결국은 무엇을 팔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만 매몰이 되면 아이템이 성장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를 하게 되거나 아이템 자체가 성장성이 있는데도 판매나 유통 방법이 너무 뻔해서 매출이 성장을 못하거나 이익을 보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아이템을 팔아도 어떻게 팔 것인가와 어디에서 팔 것인가를 달리하면 매출과 이익률이 극대화되기도 합니다. 그룹보호대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고 가격대가 많이 낮다. 인터넷의 유료 광고 경쟁을 피해가려면 등산로 입구라던가 헬스장, 조기 축구의 카페에서 공동구매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지하철 가판대에서 팔 수도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팔 수도 있어요. 박찬호 크림이라고 이렇게 바르면 열이 나는 크림이 있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항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장시간 앉아서 근육이 뭉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림을 목 뒤에 샘플로 발라줬거든요. 이제 운전 많이 해가지고 목 좀 뻐근하신 분들이 그 크림을 바르고 바로 구매를 한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그 제품을 살 것 같은 사람이 꽂혀서 구매할 것 같은 장소에 노출만 하면 꼭 인터넷에서 경쟁을 하지 않아도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면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제품도 팔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판매가가 원가의 3배 이상인 아이템을 고르는 건데 너무 당연해서 사실 클래스 101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인데 컨설팅 하면서 너무나 많은 케이스에서 이걸 지키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걸 따로 다루게 됐는데 인터넷 판매가 경쟁이 심하잖아요. 원가 대비 판매가가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에요. 특히 때문에 판매가가 거의 원가에 수렴하게 되는 상황인데 큰 회사들이 이렇게 커머스를 계속 장악을 하고 있으면 제품을 소싱해서 파는 사람들은 이 제품으로 매출과 이익을 낼 수 있는 시간이 계속해서 짧아지는 거예요. 조금만 매출과 이익이 낮다라고 하면 바로 로켓 이런 데서 소싱해버려가지고 제품을 팔아버리기 때문에 계속 브랜드가 없는 상태로 셀링을 하기는 굉장히 힘든 환경이 되는 거죠. 이 4번째 원칙을 지키기가 온라인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환경이 되고 있고 온라인이 아닌 환경에서 판매를 하기에는 더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세일즈를 하려면 지켜내셔야 되는 원칙이 판가가 원가의 3배 이상인 아이템을 고르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판매를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조금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이미 판매를 시작한 사업자들은 계속 그 제품을 팔 수밖에 없는 이제 순환의 고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생존을 위해서라도 경쟁이 붙고 나면 매월 일정한 매출이 나와줘야 생존이 되기 때문에 판매가를 계속해서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직 판매를 시작하지 않고 아이템을 정하지 않은 단계라면 처음부터 판매가가 원가의 3배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아이템은 쳐다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컨설팅 을 하면서 복잡한 질문들을 많이 받지만 제가 볼 때 그 복잡한 질문들을 해결하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게 원가율인데 원가율을 저는 40%가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컨설팅을 받을 때부터 55%에서 60%의 원가율로 시작하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40%를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세금을 내고 수수료 같은 것들을 내고 여러 가지 고정비들을 내고 나면 판매가 안 됐을 때 유료 광고를 돌리거나 해야 되는데 그 유료 광고를 돌릴 룸이 없어지면 직원을 쓰거나 운영비를 할 돈이 없어져서 적자가 정말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40%라는 것은 이익을 거의 남기지 않는다라는 리밋의 의미인 거지, 어떻게든 이익을 남길 수 있는 한계가 40%의 원가율이라는 건 아니에요. 공장을 보유하시거나 다른 방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절대로 원가율이 높은 상태의 그 아이템은 피해 가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인터넷에는 정말 저가로 파는 경우가 많잖아요. 공장에서 원가가 1,000원이던데 인터넷에는 이 1,000원보다 더 저렴한 제품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익을 내나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공장을 보유한 사업자다, 아니면 중국에서 이제 몇만 개 단위로 소싱을 해왔다. 제가 양말 아이템을 좀 서칭을 하다가 찾은 업체가 있는데, 양말 원가가 제가 조사했을 때 1,500원에서 1,700원 사이였거든요. 근데 이 이렇게 여성 양말을 1,8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네이버에 이제 수수료를 주고 부가세 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1,400원에서 500원 사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양말 원가에 해당하거든요. 이 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처음에 한 1분 정도 왜 그러지?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호킹용 상품이고 다른 제품에서 이익을 내나 생각했는데 전반적으로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업자는 공장의 확률이 높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공장은 우리한테 1,500원의 양말을 납품을 해도 거기에 15% 정도의 이익을 남기기도 하고, 그리고 공장이 양말을 이렇게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양말들 있잖아요. 우리가 양말을 오더를 하면 특정한 디자인을 오더하기 때문에 그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뭐 까만색 실이 몇 개 들어가고 흰색 실이 몇 개 들어가고, 그러면 그 원재료가 되는 실들을 다 원재료 값에 포함을 시킨 금액이 총 1,500원인 건데, 공장에서 양말을 만드는 경우에는 다른 거래처에서 만들고 남은 실이 엄청 많아요. 짜투리 실을 가지고서 디자인을 기획을 하면 원재료 값이 하나도 안 들겠죠. 이 양말 공장에서도 이렇게 디자인이 뽑을 때 이 남는 실 가지고서 랜덤하게 뽑아내면 이렇게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원재료가 전혀 안 들어간다고 하면 인가공비도 원래 월급을 주고 있는 사람들한테 남는 시간에 양말을 만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양말 기계는 원래 가지고 있는 거니까 사실 돈이 안 들고, 이 1,500원이라는 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1,900원에 팔면 부가세랑 네이버에 주는 수수료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돈을 다 이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한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도 굉장히 만족하고, 가격이 저렴하니까 광고를 하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올가닉하게 유입이 되겠죠.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고, 네, 부럽습니다. 이렇게 공장을 보유한 게 아니라면 아예 중국에서 벌크로 막 몇만 개 단위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단가가 아주 저렴해질 수 있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단가를 아주 획기적으로 다운을 시키기는 어렵고, 그게 아니면 그 중에 한두 개는 호킹용으로 오히려 마이너스를 내면서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양말일 수도 있고요. 떨이용 벌크 재고로 소싱해 왔다, 이런 경우는 켤레당 300원, 400원이 아니라 이런 거는 뭐 키로당 얼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옛날에 앤틱 가구 유행할 때 막 러시아나 이런 데서 굉장히 오래된 앤틱 가구들을 우리는 한 개당 몇십만 원을 주고 사지만 들여올 때는 키로당으로 들여왔대요. 러시아나 이런 동유럽에서는 굉장히 쓸모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개당으로 가격을 매기는 것조차 귀찮아가지고 거기선 폐기한 것들이니까, 또는 뭐 급하게 현금화를 해야 돼서 저렴하게 팔면 빨리 팔리겠죠. 그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정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시작하는 입장에서 아이템을 아직 고르지 않았는데 원가가 3배수가 안 되는 제품을 고를 이유는 정말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참조할 필요는 없고, 오늘은 실패 확률을 반으로 줄이는 사업 아이템을 고르는 기준을 제가 아는 대로 알려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원가율을 지키는 것이고, 세 번째도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제품을 알리는 단계에서 이제 유료 광고를 할 자신이 없으면 어차피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 목적이고,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든 홍보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발로 뛰어서 홍보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레드오션인 제품이라도 얼마든지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대부분이 여러 개 제품을 소싱해서 팔기 때문에 구분이 안 갈 수 있지만 의외로 첫 번째 접근 방법. 하나의 제품을 제대로 만들어서 여러 명한테 파는 방법이 확실하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어서 어떤 게 더 유리할까를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잘 팔리는 제품보다 2가지를 더 낮게 만드는 것도 이거 들어보면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이렇게 2가지를 더 낮게 한다라는 포인트를 이제 심플하게 잡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 4가지만 지켜도 추려지는 아이템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 4가지를 다 지키는 아이템이라면 매출이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템에 대한 고민을 뭘 할까 이런 식으로 떠오르는 대로 하지 말고 살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을 다 나열한 다음에 이 4가지 기준으로 필터링을 쭉쭉쭉쭉 해보면 그 중에 남는 것들을 시도해보시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아이템을 찾는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